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 이번 주에 공부한 곳은 번호로는 몇 번일까요? 80에서 89번까지. 네네, 80에서 89번까지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아직 이제 마치지 못했지만 오늘 이제 하면 이제 80에서 89번이 맞춰질 거예요. 자, 번호로는 80에서 89번인데, 저기 실제 그 장소 이름으로는 그 서울의 어떤 구에 해당이 돼요? 양천구에. 네,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우리가 좀 이렇게 뭐 가깝게 느껴지진 않은 곳인데 아마 그곳에 양천구에 무슨 친척이 있다거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뭐 연관이 있는 분들은 양천구를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바로 이렇게 접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지명도가 높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80번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뒤에 여기를 여기 도요타 86부터 잠깐 볼까요? 자, 86은 해시태그가 도요타 86이에요. 뭐 토요타라고도 하고 도요타 하면은 그 일본의 그런 그 자동차 회사죠. 지금도 그 도요타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다니고 하는데 어쨌든 도요타 86이라고 하는 여기 이 차의 그 모양을 여기 이제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차가 좀 큰 차예요? 작은 차예요? 작은 차예요. 예, 작은 차예요. 스포츠 쿠페라고 해서 막 그러니까 그 자동차 금융주 뭐 그런 거에 쓰는 하여튼 그런 조그만한 차예요. 이게 차가 적다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문짝이 하나뿐이 없죠. 네. 네, 저쪽에도 하나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차를 이제 작게 해서 네. 스피드를 빨리 이렇게 해놓은 그런 모양이죠. 자, 그래서 스포츠카 타이어가 같은. 엄청 크네요, 선생님. 네? 타이어가 큰 거 보니까 어, 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강하게 저기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도요타 86의 생김새를 보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스포츠 그러니까 속력 위주로 가는 그런 차들이 이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뭐, 벤츠 73도 이제 그런 모양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자동차인데, 이제 도요타 86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식하게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자동차 브랜드인데 86년에 만들었나? 뭐 약간 이렇게 혼자 그냥 상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그 이름을 붙여서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7 이거는 87 해가지고 87과 연관된 거 뭐 이렇게 찾아보느라고 이 기업법 창시자였던 그 신대훈 대표라는 분이 찾아봤지만 마땅하게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그냥 이렇게 찾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강정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그런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브랜드 이름이 87 닭강정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기 적어 있지만 신스 1987 한 거 보니까 아마 이 브랜드를 87년에 처음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창업 그런 열풍들이 불었는지 우리 87 닭강정 말고 또 브랜드 이름으로 내비게이션 기업권을 쓰고 있는 거 뭐 있죠? 오구 쌀피자, 네, 오구 쌀피자 또 실부 떡볶이, 칠구 떡볶이.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87 닭강정입니다. 닭강정. 네, 잘 기억하시고 말씀 잘해 주셨어요, 선생님. 자, 그러면 오구 쌀피자. 오구 쌀피자의 오구는 숫자인 오구. 그거를 우리가 쓰긴 했지만 59년과 뭐 연관된 건 아니고 어떤 거였었죠? 먹고 싶어서 오고, 오구 가구. 그죠? 예. 맛있어서 오고, 먹고 싶어서 오고. 네, 맞아요. 맛있어서 오고, 뭐, 갖고 생각나서 오고. 싶어갖고 오고 하는 그런 그 오구였었죠. 그래서 59라는 걸 이제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리고 또 그러면 또 하나는요? 조금 전에 옥 선생님이 얘기했던 실부 떡볶이. 칠구 떡볶이예요. 칠구 떡볶이 칠구는 국산 예. 이거는 그 국산 칠구 떡볶이를 만든 그런 뭐 해라고 할까? 조금 좀 스토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 79년생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창업자가. 예. 축구하면서 떡볶이 그래서 친구 79년생이면 지금 몇 살일까요? 몇십 년이면 84? 14, 나오나오? 14, 나오나요? 아니, 지금 2000, 어쨌든 우리 지금 갑자기 셈을 하려니까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79년 막 이래가지고 45살이네요, 한국 나이로.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그 향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브랜드 이름으로 막 창업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한 40에서 50, 4050 뭐 이런 네. 사람들이겠죠. 막 그 IMF 겪으면서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프랜차이즈 이런 네. 것들을
막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된 시기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7구까지 받고 87 닭강정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장소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스피드 됐나? 자, 87은 실제로 양천구의 어느 지역일까요? 과학수사연구소. 아싸. 과학수사연구소. 네네, 과학수사연구소예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갖고 과학연구소. 그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뭐를 갖다가 해부를 하는 거예요. 해보시죠. 닭을 해보. 살인 사건에 그 네. 닭이 죽어면나 봐요. 닭이 원인이 됐나 봐요. 닭고기를 먹고 뭘 했든지 어쨌든 그래서 그 닭을 갖다가 어떻게 연구원. 수사를 이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해부를 하면서 밝히는 거죠. 그런데 닭과 관련돼 가지고 또 이렇게 해부하면서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장소 중에 앞에서 배웠었는데 닭고기라고 하면 뭐하지만 닭을 갖다가 해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곳이 있었어요. 앞에서 어디였을까요? 서울대하고 관계 있죠? 서울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닭하고 관련된 그 해시태그는 번호로는 몇 번이 있을까요? 57번 아니야? 57은 닭, 오딱 그것도 있긴 한데 해부한 거. 꼬꼬. 꼬꼬. 이동현 선생님 얘기했어, 꼬꼬. 네. 꼬꼬가 몇 번이에요? 55번. 네, 55번이에요. 그러면 55번은 어딜까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맞아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라겠죠. 그러니까 유전공학연구소에서 닭을 해부해서 여러 가지 밝히는 거는 좀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무래도 뭐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유전공학연구소니까. 거기서 닭에 여러 가지 해부해갖고 그런 그 생물학적인 그런 거를 보고 어떤 거 연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해갖고 그런 실험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전공학 연구할 적에 사람을 갖다가 그 실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네. 갖다 실험 대상으로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나 할까요? 좋은 사람. 그렇죠. 좋은 사람이나 할 수 있겠죠. 사는 사람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할 때 가장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제 그런 동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서울대 유전공학 연구소에서는 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닭을 대상으로 다. 근데 우리가 닭은 우리 이 기억법에서 몇 번이라고요? 55번이에요. 55번 꼬꼬라고 해갖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정원쌤이 오딱 얘기를 했어요. 오딱. 예, 그것도 이제 닭하고 관계가 있긴 하네요. 자, 그럼 네. 오딱은 몇 번일까요? 57번. 예, 맞아요. 57번 병인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오칠한 닭, 오딱. 이거는 어딜까요, 장소가? 낙성대. 예, 예, 맞아요. 왜 낙성대 오딱이 등장할까요? 박감찬 장군이 예, 강감찬 장군이 예. 저기 뭐야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우리 그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그런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족들이 아니들은 그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겠죠. 그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 뭘 놓은 거예요? 오딱을 놨어요. 예, 오딱을 놓은 거예요. 실제로 뭐 제사상에 오딱 놓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다. 그래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파생됐던 87 닭강정 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55번, 57번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호출시켰어요. 자, 그래서 55번은 서울대 어디라고요? 유전자 공학연구소. 서울대 유전자공학연구소였고 57번은 낙성대. 낙성대였었어요. 자, 낙성대는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내비게이션 기억법 가르쳐드리면서 저도 많이 재미있게 즐겁게 배웠던 곳이에요. 낙성대. 자, 서울대 가서 떨어진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낙성대. 핑계인데 낙성대 됐다. 낙성대. 낙성대 그 학교 그 야구 잠바도 있고 뭐 그 낙성대 총장은 누구예요? 박감찬 장군. 네, 강감찬 장군이었었죠. 예, 그런 참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87 닭강정 하면 어디라고요? 과학수사연구소. 네, 서울 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연구소. 예, 무슨 구에 있어요? 양천구. 네, 양천구. 양천구에 있어요. 양천구. 자, 그 다음에 88 하면 우리 뭐 너무나 생생하죠. 88 올림픽. 예. 예. 자, 서울에서 그 88 올림픽을 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된 거죠.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그 유럽에 가니까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88 올림픽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어, 유럽에 가니까 너무너무 맞아요. 대접이 틀려졌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굉장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일대의 그 전환기가 되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런 그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 정말 다시 이렇게 태어난 그런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한강의 기적을 불러온 그런 것을 그 뭐 재현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88 올림픽. 자,
그래서 이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것은 그 올림픽으로 치자면은 24회에 해당된대요. 이런 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상식이 될 것 같아요. 제24회 하계 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이다. 아시아에서 첫 번째는 어딜까요? 일본? 네, 일본. 일본에서 개최되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그런 곳이다. 24회라는 거 같이 88년에 열려서 이제 우리가 88은 잘 기억을 하는데 요 해도 혹시 무슨 뭐 퀴즈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같이 알아두시면 뭐랄까 상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부흥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88 하면은 항상 88 올림픽 떠올리면서 88 올림픽의 상징은 뭐냐 또 올림픽이 열리면은 항상 성화를 갖다가 그 등장시키잖아요. 성화가 네. 되면서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건데 그래서 88이 들어간 데는 다 올림픽 성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88 올림픽 성화가 이제 해시태그는 그런데 실제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서부 트럭터미널. 네, 서부 아무튼. 트럭 터미널이에요. 서부 트럭 그렇죠. 터미널에 왜 이 88이 지금 들어갔을까요? 서부 트럭 터미널에서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햇불시위를 했어요. 네, 그 트럭 터미널이 요즘에 조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그 노동자들 그런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 불법적으로 하는 거 많이 이렇게 규제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뭐랄까 좀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그런데 어쨌든 그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그 권리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시위를 많이 하죠. 지금도 이제 그 시위를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부 트럭 터미널에서 그 운수 노조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트럭 운수를 하는 트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시위를 하는 거죠. 자기들의 그런 그 이권을 위해서. 그곳이 어디냐면은 서부 트럭 터미널이다. 그런 트럭 얘기예요. 터미널.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버스 터미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교통기관마다 있는데 서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지고 하니까 모든 그런 대표 그 단체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트럭 운수 노조가 이제 바로 그쪽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서부 쪽에. 자, 그 서울에 가면은 남부 버스 터미널이 있죠. 네. 네, 남부 버스 터미널 있듯이 여기 지금 서부에는 뭐가 있다고요? 트럭터미널. 네, 트럭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트럭 터미널이 있는 곳이 번호는 몇 번이에요? 88번. 88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트럭 터미널과 88번은 어떻게 연상을 할까요? 음, 하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트럭 터미널에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그런 이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위를 하려고 모였는데 우리 저기 뭐야 촛불 정치인가 뭔가 했잖아요. 촛불 집회인가 네. 이런 것처럼 네. 여기서는 촛불을 안 쓰고 뭘 썼다는 햇불. 거예요? 성화, 88 올림픽 같은 그런 성화 88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말은 88 올림픽 성화 붙이기는 너무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하나씩 들고 그 서부 트럭 터미널에 있는 거죠. 운수 노조 그 노동자들이. 자, 그래서 서부 트럭 터미널이에요. 자, 이 서부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보니까 서울이 어느 쪽에 해당이 돼요? 서쪽. 예, 서쪽이겠죠. 자, 우리가 지금 서울의 0번부터 시작해갖고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88번에 이렇게 지금 온 건데 0번부터 시작해서 쭉 왔으니까 0번은 0번 쪽에 해당되는 곳은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동쪽. 예, 동쪽이죠.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는 무슨 구예요? 강동구예요. 강동구죠, 강동구. 한강의 동쪽에서. 이 강동구는 그러니까 동쪽이니까 우리나라 그 뭐랄까 위치로 본다면 이렇게 그 강원도 쪽에 가까워요? 인천 쪽에 가까워요? 강원도 쪽. 그렇죠. 강원도 쪽에 가깝죠, 동쪽은. 네. 그러니까 네. 그 뭐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이제 그 강원도 쪽에 가까운 한강을 이때는 기준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동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강동구 해갖고 나타나는 곳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점점점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 강서구. 서쪽으로 가요. 네, 네, 서쪽으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하자면은 강원도 뭐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춘천이라고 친다면 그 강동구는 인천. 춘천에 가깝게 가는 것이고 강서구는 인천을 서천에 가깝게 가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88 올림픽 성화도 바로 이제 거기에 서부 트럭 터미널인데 서부라는 말이 붙여지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서부 터미널, 서부 트럭 터미널. 자, 그래서 88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89번. 자, 89, 이게 89죠. 89, 그리고 바구니 이랬는데 시장에 가면은 뭘 팔고 사고 하죠. 네. 네, 물건을 사고 팔고 해요. 그래서 팔고, 그거를 생각해서 그냥 시장이라는 말을 여기에 생각하고, 또 바구니에, 팔구는 바구니하고 발음이 조금 비슷해요. 그죠? 팔구를 막, 이렇게 막 바꾸면 바구가 되겠죠. 팔구를. 어떻게 변화시켜갖고 바구니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89라는 해시태그를 생각하실 때, 시장에서 바구니에 뭘 넣어가지고
팔고 사갖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89라는 곳은 그 양천구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기억이 안 나시는데 예, 오목교 아파트라고 해요. 실제 그 장소는 오목교 아파트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오목교예요. 그 다리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대단지로 이렇게 조성된 곳인가 봐요. 자, 그래서 오목교 아파트가 바로 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해시태그를 봤으니까 실제 장소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방금 전에 봤던 그 89 시장 바구니,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구니를 뭐 사고 팔고 하는가 봐요. 네, 여기 지금 그림으로 여기 아파트 그림을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실제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이쪽 아파트들이 쭉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해요. 목동 청학 아파트네. 응? 목동 청학 아파트. 예. 청학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보면 쭉 그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죠. 목동, 현대 3차 아파트. 아파트. 그래서 실제 오목교라는 아파트가 딱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못 찾았어요. 아마 있긴 있나 봐요, 그게. 근데 저기 제가 찾을 적에는 없어서 그거를 그냥 보시고 여기 주변이 그 89번 오목교 아파트다. 그 다리가 여기 아마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물이 있는 거 봐서는 물길이. 네. 이 물길 주변으로 그 다리가 있는가 봐요. 연결하는. 그래서 그 다리 주변으로 이제 쭉 그 아파트 단지들을 형성한 곳이 아까 이 강이 긴 것 같아요. 네, 그죠? 여기 네. 이쪽에 보니까 양평동, 물레동, 양평동. 당산동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는데 여기는 무슨 구겠어요? 물레동? 여기는 무슨 구? 구로. 여기 영동, 당산동, 물레동 했으니까. 영동포구지, 영동포구. 그렇죠. 영등포구죠. 영등포구. 그러니까 당산동. 답이 나오려고 해서 아까 잠깐 멈췄는데 여기 물레동이라든지 당산동이라든지 여기 또 가니까 영등포 쪽이네요. 예, 이쪽은 무슨 구? 영등포구. 네, 여기는 영등포구예요. 여기 지금 물길이잖아요. 이렇게 파랗게. 이 네, 물길을 중심해서 이쪽 물길하고. 오른쪽은 무슨 구다? 영등포구다. 그리고 이쪽 왼쪽은 양천구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공부했던 곳 하나 기억나는 곳 여기 나오네요. 선유도? 선유도 공원. 예, 선유도 공원은 몇 번일까요? 선유도. 선유도 공원은 누가 신선들이 와서 놀았던 그런 공원인데 여기가 어떻게 훼손되지 말라고 활사. 그죠? 철사를 쳐놨죠. 철조망을 쳐놨죠. 설사. 네,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74번. 74번이죠. 칠사. 잘 얘기해 주셨어요. 74번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기억했던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적용하면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기억이 새롭고 또 지난 다음이니까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다른 기억들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양천구 공부하면서 예전에 공부했던 영등포구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선유도 공원은 몇 번이라고요? 74번. 74번이에요. 자, 그러면 한 김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물레동이 나오네요. 물레동에서는 뭐를 기억했죠? 방직회사? 방직회사, 예,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물레동. 옛날에 큰 방직회사가 있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 물레가 있었던 그 그림 보여드렸죠. 공원 해갖고. 근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물레동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는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서 저기 한다고 했어요. 물레 예술 창작촌이다. 네. 그런데 그 물레 예술 창작촌에서는 뭐를 한 거예요? 번호는 몇 번이에요? 76번. 어? 76번. 예,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탄력. 네, 철렵을 한 거예요. 여기 좀 거리가 있긴 하네요. 네, 철렵을, 여기가 물레동이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하여튼 물가랑은 그래도 가깝죠. 네. 여기 한강 그 물줄기하고 뭐,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뭐를 만든 거예요?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실기천 같은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갖고 사람들이 철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렵을 했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76번. 76번인 걸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연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장소까지 이제 다 봤으니까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장소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80은 해시태그는 803이고 803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803에 대해서 설명은 정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그 803. 태조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가짜를 이렇게 가짜가 아니지만 적진에 들어가서 신순경 장군이라는 사람이 견훤의 그런 저기 싸움에서 그래서 신라를 도우러 이제 고려가 갔다 싸우는데 그러니까 견훤을 좀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그때 태조가 이제 사실은 저기 싸워야 되는데 그 태조 대신에 태조가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신승겸 장군이 그 적장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싸움에서 8명의 그 뭐랄까 사신들이 그 관리들이 그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구 팔공산 하면은 그 8명의 관리들, 8명의 그 예전으로 치자면 그런 관리들을 기린다 뭐 해갖고 팔공산이다라고 했어요. 이 팔공은 그런 뜻이었고, 팔령은 그림자가, 그러니까 봉우리가 이 8개. 있는 산이 여덟 있는데, 개. 봉우리가 8개가 있는데 그 8개의 봉우리 그림자, 이 영자가 그림자형이라겠죠? 네, 그 네. 그림자가 아름다운 그런 산이었었어요. 어쨌든 이 팔공에 대한 것은 해시태그는 그런데 실제 이 지명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사진에 빨갛게 칠해진 곳이 있어요. 여기 목 이동이라고 했는데 이동. 지금으로 치자면 주민센터예요. 그래서 목 1동도 있고 목 2동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연상을 시켜갖고 연음을 시켜서 목 2동은 팔이 모기하는 목이 되죠. 네. 모기할 때 모기 전혀 좀 엉뚱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모기동에 그 뭐랄까 마을 소풍을 왔다 이 사람들이 대구에서 호응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 주민센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뭘 잘 했나 봐요. 자치 그런 구로. 그래서 그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어디서 오냐, 대구에서도 오고 대구에서. 호응에서도 왔다. 팔공산 팔령산 사람들이 이 목 이동의 그 주민센터에 그 소풍을 온 거예요. 자, 모기동에 모기가 엄청 많은 가운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주민센터의 그런 상태를 좀 본 거예요. 자, 여기가 80번이에요. 해시태그로는. 나중에 여기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아마 80. 그런데 80 모기동, 파리 모기 할 때 그 모기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기억하려면은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 또 거기에 자기가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덧붙여져 갈 거예요. 자, 80번 제가 지난번에 여기를 빠뜨리고 했는데, 해시태그만 그냥 쫙 설명하고 실제 장소는 여기 모기동이에요. 모기동에는 뭐가 많다고요? 모기하고 파리하고. 아, 모기가 많아요. 다리를 놔두고 모기만 기억하세요. 모기. 네, 근데 이제 이 모기를 없애려고 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잘 한 거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어디서 온 거예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고흥에서 온 거예요. 그 주민들이 여기 그 지자체 상황을 보느라고. 자, 모기동은 뭐가 유명하다고요? 뭘 잘했다고요? 자체 그 지역의 무기를 갖다 퇴치를 잘했어요. 좀 그런 것을 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기억을 하기 위해서 별 갖가지 방법을 동원시켰어요. 지금 모기동. 자, 모기동은 그 번호는 몇 번이라고요? 80번. 네, 80번이에요. 80번하고 모기동하고 어떻게 연상할까요? 지금 전혀 지금이니까 그렇지 나중에 되면 도대체 80번하고 모기동하고 왜 관련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에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1번은 여기 실제 장소는 어딜까요? 이대목 사진 동병원. 여기 이동. 있죠? 여기 보니까 이대 뭐라고 돼 있어요? 목동병원. 예, 이대 이대 목동병원. 목동병원. 예, 여기 이제 집이 위치는 여기 해놨고 여기 실제 사진 여기 보니까 의료. 이화의료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 건물에. 이대 목동병원.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은 몇 번이라고요? 81번. 예, 왜 81번이에요? 환자들 파일 있어. 그렇죠. 환자들 파일을 거기 병원에 많이 갖고 있어요. 자, 파일. 이 파일 하면은 환자 파일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경찰서 같은 데면 서류 파일. 사건 파일. 그렇죠. 경찰서는 사건 파일이 있을 거고 학교 같으면 학생들 학생부 파일이 파일. 있을 거고요. 네. 시인이면 시인 파일. 파일. 시도 자기가 만든 그 시들 쭉 해놓겠죠. 파일. 자, 그래서 파일 1 하면은 그런 파일 연상하시고 여기 81번은 서울에서 이대목 양천구에 동병원. 이대 이대 목동병원에 목동병원. 환자 파일을 갖고 있어요. 이대 네. 목동병원이 별로 친절하지 않은가 봐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뭐랄까 사람들이 쓴 걸 보니까 막 어떤 간호사가 무척 불친절했다고 막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사람들이 또 방문할 때 좀 걸림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한번 후기 남기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81번 이대 목동병원이었어요. 자, 그다음 82. 이건 너무 우리 잘하는 곳. 파리. 프랑스 예. 수도. 프랑스 파리. 파리,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두 군데가 숫자하고 장소하고 딱 맞는 곳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82번 파리예요. 파리공원. 여기 그림에 있죠. 여기 이제 에펠탑 모습도 여기 지금 사진 보여드렸고 여기 가운데 보면 파리공원이 있어요. 네. 자,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수교 맺은 것을 기념해갖고 여기에 이제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을 공원에다가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펠탑이 몇 층이라고요? 3층이에요. 3층. 1층, 3층 해서 이렇게. 구스타프 에펠이 만들었다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그 에펠탑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가 파리 공원인데, 자, 그럼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또 똑같은 데가, 번호하고 장소, 이제 현실적으로 똑같은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딜까요?
46번 예, 사육신공원. 46번 사육신공원이에요. 자, 그러면 사육신공원이 이제 46번인데, 우리 저기 뭐야,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어떤 구에 해당이 돼요? 자, 이제 좀 강남구 뭐, 동작구에 그죠, 동작구죠. 예, 동작구. 또 이렇게 또 연상하는 건 좀 그럴까요? 동작 그 말을 했어요, 사실. 그래도 좀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사육신들은 다 지금 죽었으니까. 돌아가셔서 지금 지하에 계신데 동작 그만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자, 46번과 82번이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또 그 장소하고 실제 저기가 같은 곳이에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83번은 83 해갖고 대구에 있는 83타워를 연상을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83타워에 있는 그 직원들이 어디에 온 거예요? 목동에 목동 열려라 발전소.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막 뭐 이제 연기 나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네. 공업단지 같은 그런 느낌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 쭉 보면은 열병합발전소 병합발전소. 빨갛게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돼 있죠. 자, 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83타워도 큰 건물이니까 고층 건물이니까 그 건물 잘 관리하려면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어딘가 가서 이제 견학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목동에 열병합발전소에 견학 온 거예요. 이랜드 직원들이 83타워 이랜드 직원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랜드도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83타워도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83번은 그래서 목동 열병합발전소예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조금 기억하기가 이렇게 스토리 만들어서 기억하기가 조금 잘 연상은 안 되는데 그냥 자꾸 보시는 방법은 없어요. 자, 일단 84. 84는 여기 기안 84. 캐시티가 그다음에 84를 갖다 조금 발음을 저기 하면 판사하고도 저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 해당될까요? SBS 방송국에 여기 지금 사진들이 있죠. SBS 방송국에 누가 온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예, 아들하고. 판사인 그 작가랑 작가랑. 아버지 판사가 아버지랑 아들하고. 방송국에 아버지 지금 판사랑. 출연을 했어요. 어떤 코너에. 예.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시계를 보니까 거의 또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요